안녕하세요. 차중진담입니다. 네, 맞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를 봤습니다. 단종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죠?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입니다. 수양 친구의 딸이며 단종 14세, 정순왕후 15세의 둘은 부부가 되며 왕비에 오릅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죠. 먼저 떠난 단종은 홀로 64년을 그리워한 정순왕후 송씨의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도교에 도착했습니다. 신분 강등된 정순왕후가 폐위된 단종을 영월로 보내기 전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한 곳입니다.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영영 이별한다 하여 이별교, 이별다리라 불리다 현재의 영도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묘 어른들의 휴식 장소죠. 영도교를 올라보니 아래로 청계천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합니다. 저는 더 가까이 보고 싶어 징검다리를 건너갔는데요. 옛 모습이 아닌 콘크리트 다리지만 영도교라는 이름이 찡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시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단종과 정순왕후의 마지막 이별 인사를 지켜봤을까요? 수양 욕 아닙니다. 시발점입니다. 그렇게 저는 영도교를 지나 여인시장터가 있는 동묘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묘 남쪽 마을인 싸정골에 있던 채소시장인데요. 단종비 정순왕후가 궁에서 쫓겨나 정업원에 살 적에 채소시장 부녀자들이 여인들만 입장 가능하게 하여 정순왕후를 도와준 곳으로 여인시장이라 불린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다는 여인시장터 표석을 찾아다녔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색해봐도 2015년 이후 정보가 없었으며 표석이 있던 초등학교는 현재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표석역 건물도 재건축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점상에 가려진 건가 하고 표석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는데요. 상인분들, 학교 관계자분들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동묘시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시장 관계자분께 표석이 철거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이곳에 여인시장터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숭인 근린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동망정, 동망봉, 동망각, 숭인제가 있는데요. 동묘암역 3번 출구 쪽 서울해화경찰서에서 주택가 사이 오르막길로 갔습니다. 다행히 주택가에서 공원으로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가파른 계단과 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오르면 동망정이 나옵니다. 왕위를 물려주고도 보기 사건으로 영월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정순왕후는 아침 저녁으로 산봉우리에 올라 통곡하는데 곡소리가 마을까지 내려와 마을 여인들이 함께 슬퍼했다고 합니다. 동망정에서 아파트가 보이는 이쪽이 영월 방향인데요. 수만 번을 바라봤을 정순왕후가 그려지는 듯 합니다. 동망정을 뒤로 체육공원을 지나 걸어가면 단종비 정순왕후의 이야기가 깃든 숭인제가 나옵니다. 정순왕후 삶의 흔적들이 전시되어 있고 쾌적한 주민공간과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으니 잠시 들러 휴식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동망각이 보입니다. 보문동 지역 주민분들이 매년 가을 이곳 동망각에서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동망각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현재 이곳으로 이동 후 복원되었는데요. 주변 어린이 물놀이장, 체험장이 있어 주민분들 발길이 끊이지 않아 오히려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조금 더 오르면 체육시설과 정순왕후 이야기가 보이는데요. 그 옆으로 동망봉 표석이 있습니다. 영조가 친히 동망봉 글자를 써서 새긴 바위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이 되면서 바위가 깨져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본 욕 아닙니다. 시발점입니다. 숭인 근린공원을 내려오면 청룡사가 있습니다. 정순왕후가 82세로 승하하기까지 지낸 곳이죠. 청룡사 정문 좌측으로 우아루 전경이 보입니다. 저는 청룡사 안으로 들어가 관계자분께 인사드리고 우아루에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우아루는 단종과 정순왕후가 마지막 하룻밤을 보낸 곳입니다. 64년의 긴 시간 동안 매일 그리워하며
우하루를 볼 때마다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로선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바로 옆 정원업터로 가는 통로가 있지만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도로 나와 비각으로 향했습니다. 비각 안에는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곳임을 알게 된 영조가 정순왕후를 기리는 정업원국이 비석이 있습니다. 비각에는 영조 친필 현판이 있고 글과 뜻은 이와 같습니다. 슬픈 영조의 현판을 뒤로하고 자주동샘이 있는 비우당으로 걸어갔는데요.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며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양 씨발점! 네, 갑자기 뛰다 보니 바로 퍼져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주동샘이 있는 비우당에 도착했는데요. 안내판 아래로 내려가면 비우당 뒤로 자주동샘이 새겨진 바위와 정순왕후가 옷감을 물들이던 장소도 함께 보였습니다. 단종이 죽고 왕이 된 수양은 정순왕후에게 식량과 집 그리고 시녀도 보냈지만 아버지와 남편을 죽인 원수의 도움은 거절하고 이곳에서 힘든 염색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 여인들도 이런 정순왕후의 옷감을 팔아주고 식량도 가져다주며 도왔다고 하네요. 마지막 장소 남양주 사릉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입장료가 있었으나 현재는 무료입니다. 소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사릉이 보이는데요. 홍살문 안으로 저 멀리 정순왕후가 보이네요. 사릉의 소나무는 단종의 그리움으로 동쪽을 향한다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는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영월의 장릉 소나무들은 사릉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단종은 어린 나이에 보호해줄 어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정순왕후도 수양 세조로 인해 아버지와 가족을 모두 잃습니다. 삼촌 수양이 욕심내지 않았다면 단종과 정순왕후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사릉 안쪽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사릉은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각으로 향하는 길은 좌측 향로, 우측 오로 두 가지 길인데 우측 오로를 걸어가시면 됩니다. 사릉에 오기까지 여러 곳을 들렀는데요. 정순왕후의 힘든 일생과 외로운 긴 시간을 보고 온 터라 정자각을 향해 가는 걸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가족이 없는 정순왕후가 군부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시댁인 해주정씨 집안에서 지금의 자리에 묘를 조성하고 제사도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정자각 너머로 정순왕후 능침이 보입니다. 정순왕후 유언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단종의 곁에 묻히고 싶다. 하지만 당시 신분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승하한 지 177년이 지난 1698년 단종이 복이 되면서 정순왕후 또한 종묘에 모셔졌습니다. 정순왕후는 복권된 후에도 단종 곁에 묻히지 못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던 단종과 정순왕후는 사후 478년 만에 소나무로 다시 만났습니다. 1999년 4월 9일 정순왕후 사릉의 소나무 하나를 영월 장릉에 옮겨 심었고 정령송이라 부릅니다. 왕가 사는 남자는 단종과 어문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정순왕후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저를 사릉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릉의 뜻은 사는 평생 남편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왕권을 찬탈한 수양 세조가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죽었을 때 정순왕후는 고작 29세였고 세조의 아들들이 죽고 원수들이 몰락하는 걸 82세까지 장수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긴 삶이 복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순왕후의 그런 슬픈 흔적들을 찾아다녔고요. 다음 영상은 영월에 단종이 있는 장릉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